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 증시의 폭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미국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크도 걸렸고요. 그래서 계속돼서 이제 공포 심리가 이제 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까지의 주요 증시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생각 외로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1900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일단 1950 수준을 그냥 왔다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에만 2000포인트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24,000선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유럽도 하루에 8%씩 이렇게 빠졌고요. 일본도 이제 오전에는 3% 이상 빠지면서 19,000선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는 그래도 많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보합 수준으로 좀 돌아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참담하죠. 사실 이런 차트는 진짜 한 10년 전 그때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차트인데, 정말 이제 증시 격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라고. 근데 지금 보면 떨어지는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게 보입니다. 엄청 무섭죠.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재테크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 전략을 해 나가야 될지 저의 생각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계속되는 폭락장 속에서 걱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일단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과거 시나리오와 앞으로의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이제 사실 좀 예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악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봤는데요. 일단 아직 어떤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어요. 사실 냉정하게 좀 살펴보면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된 이후 이런 흐름을 쭉 보면 사망자 수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환이죠. 공포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교역 차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상당 부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에서 사실 다 멈췄어야 됐는데 어찌 됐든 아쉽게도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됐고, 더 추가적인 문제는 폭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야기만 오가던 수준에서 출입국에 대한 제한 혹은 교역에 대한 제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야기로만 나오던 수준에서 이제는 좀 폭넓게 부득이하게 좀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수출 위축 같은 것도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일부 현대차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품 조달이 안 돼서 잠깐 멈추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당연히 내수 경기 위축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역시나 여기서 멈췄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아쉽게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대륙으로까지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퍼져나간 수준이 폭증을 하는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결과가 사실 100%는 아니지만 국제유가는 어쨌든 폭락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폭락을 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팬데믹 공포에 이제 휩싸여 있는 상황이죠. 그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보면 좀 폭넓은 수준 혹은 부분적 수준으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차단이 되었다라면은 앞으로 이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어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국에서 방역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누구 탓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은 좀 상당 부분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산유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 사실 그렇게 디폴트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는 주식시장에 어쨌든 악재로 다가올 거고요. 또 이제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산업도 역시나 디폴트 우려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붕괴될 것이다라는 우려, 그로 인한 시스템 붕괴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실물 경기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실물 경기는 그 앞전 부분부터 상당히 망가져 있을 테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결국은 대공황으로 이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감산 합의 1차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각국의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 이야기가 아마 가장 빨리 나오겠죠. 뭐 지금도 이미 나오고 있고,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 치료제인데 이것은 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뭔가 해결책이 던져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일단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품권 30만 원씩 지급을 해주면 당장 나가서 소비를 하실 건가요? 저라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장은 안 써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쓰겠지만 당장은 안 쓴다라는 거죠. 왜냐? 아주 급한 거는 아니니까. 즉 경기부양책은 정말로 이게 화끈하지 않으면은 자칫 어떤 뜨뜻미지근한 반응만 유발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전에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서 시장은 다시 이제 하락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전히 이번 사태가 해결이 되려면은 사실 치료제 개발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바닥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뭐 바닥일 수도 있고 사실 내일 혹은 일주일 뒤가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해결책은 사실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예상들이 뭐 빠른 정보력과 사실 분석력만으로도 뭐 가능했다라면은 사실 지금 뭐 어떤 기관 투자자들이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이들은 항상 승자 독식을 했어야 됐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닥 예측이라는 것은 어쩌면 투자를 진행할 때 저는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일 뿐더러 인간으로서 사실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 대한 예측 전략이 얼마나 좀 위험하고 무의미한지 보여주는 사례는 사실 과거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는 뭐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2007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의 흐름입니다. 사실 2000포인트까지 가던 이 주가가 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1600포인트까지 흘러내렸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때 되면은 딱 두 가지 판단이죠. 저가에 사느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파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지점에서 샀던 분들이 이 지점까지 흘러내렸을 때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미 손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자의적이지는 않겠지만 타의적으로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겠죠. 뭐 어쨌든 주가는 2000에서 1600까지 내려앉으면은 거의 20% 정도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바닥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듯이 그 뒤에 1년간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반등은 약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증시는 한때 1000포인트까지 무너졌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어떤 투자를 하면서 바닥이라는 것을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좀 우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일인 거고, 또 반대로 꼭지점도, 이런 꼭지점도 맞출 수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은 투자를 할 때 그것을 영원히 맞출 수 없다라고 보면 이런 예상하고 배팅하는 방식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러한 투자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주사위 맞추기 게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서 어렵게 번 돈을 저는 이렇게 주사위 게임하듯이 혹은 뭐 동전 앞뒷면 맞추듯이 관리를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뭐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주식과 ETF로 이런 도박과 같은 투자 방식을 원하신다라면은 저는 차라리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가서 하시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오히려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절대 어떤 예측을 기반으로 한 투자를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거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예요. 이게 저의 투자 마인드인데 뭐 반토막 날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 다시 회복한다라는 게 저의 이 투자 마인드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월급도 계속 오르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주식이라는 것은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19년도에 어떤 기업이 10만원짜리 물건을 10개를 팔아서 100만원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기업이 영업은 더럽게 못해가지고 2020년에도 물건은 10개밖에 못 팔았는데 뭐 인건비가 오르고 그리고 뭐 이제 원자재 값이 올라서 물건 값이 15만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그냥 앉아서 매출이 50만원 상승한 150만원을 달성을 한 거죠. 그러면은 표면적으로는 어찌 됐든 이 기업이 중간에 어떤 노력을 했건 안 했건 이 표면적으로 매출만 봤을 때는 50%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상승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기본 흐름을 좀 이해를 한다라면 주식 투자는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기업이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국가가 다 성장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위험 관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보다는 큰 회사를 저는 선호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스닥 시장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보다는 큰 나라의 기업 혹은 그 큰 국가의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고요. 그리고 개별 주식보다는 ETF 등의 어떤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개별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제가 되게 쫄보여가지고 좀 위험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번 돈인데 잃는 거를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뭐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죠. 잃는 거 싫어하면 투자는 뭐하러 하냐. 그렇지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적금 이자가 1, 2%밖에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내가 돈 다 까먹는 거는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 방식을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제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고 또 결국 저라는 존재가 냉정하게 보면 시장 예측 불가능한 저는 평범한 인간에 불구하고 또 여유 자금이 뭐 수십억 있는 자산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 소중한 돈 지키려면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을 계속 굴려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선택적으로 투자 방법을 제가 선택을 한 것은 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분할 매수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분할 매수 방법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좀 재미없기는 해도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바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전적 정의는 기준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하는 이 효과를 바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면 투자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분할 매수와 이제 일시 투자 방법이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주가 혹은 어떤 주식의 가격이 1,000원일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비교를 해보고 앞으로 시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분할 매수도 10만원씩 12번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120만원이고, 그리고 일시 투자도 초반에 120만원을 몰빵했기 때문에 총 투자 금액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총 매입 주식 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10만원을 갖고 1,000원일 때는 100주를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만약에 200원이 됐을 때는 500주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토탈 총 2,000주가량의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일시로 투자를 했을 때는 1,000원일 때 다 샀기 때문에 1,200주에서
변동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다시 1,000원에서 1,000원 변동이 없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은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가를 개별 하나하나 1,000원에 산 게 아니고 이 중간 가격에 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주가는 1,000원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가 보유한 주식 수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평가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73%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일시 투자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말 평가액이 동일하게 120만 원, 수익률은 그냥 원금을 딱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나쁠 때는 언제냐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때죠.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에 투자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게 이 분할 매수의 이제 전략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인데, 어쨌든 지금의 주가 흐름은 밑이 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이 분할 매수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분할 매수를 정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오늘 좀 생각보다 주가가 빠지지는 않네요. 그럼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 시작을 하고는 있었지만 일단 200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주가가 예상 흐름과는 다르게 약간 좀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황은 계속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타겟 종목으로 삼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대표 우량주,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 카카오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좀 이 기회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확률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이 성장할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담지 못했던 미국 주식에 대한 개별주 투자도 계속적으로 염두를 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을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고 여행을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종식 혹은 많이 이제 잠잠해진다라면은 여러분들도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 여행 계획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혹은 기업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지금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항공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이렇게 원유 투자가 해당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선진국 지수인데요. 그동안에 사실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좀 꾸준하게 매입을 해왔고, 중국은 사실 이제 지난주에 다 이제 팔았는데, 그동안에 사실 미국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 주가가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사실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미국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세 가지 국가로 보면 우리나라의 비중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높이지는 않습니다. 많아봐야 30%, 나머지는 미국의 50%, 중국의 20-30% 정도를 이제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는 언제나 기회였고요. 환호는 언제나 거품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좀 공포스럽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리스크도 지금으로서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바닥을 알 수는 없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언젠가는 시장이 회복이 될 테고, 그 시장이 회복이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